자, 이번 시간에 하시는 거 유해가스 처리 기술 파트입니다. 앞에서는 이제 집진 기술 관련해서 입자상 물질들 처리하는 것들을 배우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것들은 가스상 물질, 그러니까 연소 계산 때 아마 이제 하고 나면 CO2 이런 거 나온다, 물 나온다, 그 다음에 황산화물 나온다, 이런 것들 다 배우셨었죠. 물론 질소산화물이 배출이 되는데 연소 계산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결국은 질소산화물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문제화되고 있죠. 그러니까 그 질소산화물 저감시키는 방법, 황산화물 저감시키는 방법, 혹은 염화수소라든지 불화수소 이런 것들 저감시키는 방법들을 이 안에서 다루고요. 범위가 좀 상당히 넓은 데 비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만약에 세네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 이 파트인데, 이 중에서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는 꼭 맞추실 수 있고 한 문제 정도는 조금 난해하거나 아주 오래전 관연도 문제를 가지고 오거나 혹은 신유형으로 내면서 틀리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네 문제를 다 맞추면 너무 좋은데요. 그런데 한 세 문제 정도 맞추실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걸 포커스로 두고 공부해 보도록 하죠. 자, 생각해 보세요. 일단 지금 바깥으로 배출되는 오염가스들은 처리를 해야 하는데, 처리를 할 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방법을 해야 하며, 또한 그 오염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이용을 해야 되죠. 그래야 잘 처리가 되고 효율이 높을 거잖아요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개론 때 배우셨지만 수용성, 그러니까 좀 물에 잘 녹는 가스였죠. 그러니까 뭘로 처리하기가 좋아요? 흡수 처리하기가 좋아요. 그런데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? NO라든지 NO2는 난용성이라고 들으셨어요. 뭐 CO2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것들 다 난용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? 그걸 흡수 처리하기보다는 흡착 처리를 일반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좋겠다, 이런 얘기. 혹은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? 환원 처리를 하면 좋겠다. 이런 것들을 앞에 잠깐 개론 때 배우신 적이 있었습니다. 또한 방지기술 때 저랑 같이 수업하셨던 분이라면 제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때문에 이 처리를 해야 해요,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교재 구성상 먼저 이제 흡수 처리, 흡착 처리 이런 것들의 특징 살펴보고, 그 다음에 각 가스상 물질들을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을 통해서 반응하고 그걸 통해서 계산식을 얻어내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 겁니다. 유해가스 처리 장치 중 흡수 장치의 액가스비를 크게 하는 요인 5가지를 좀 서술해 보세요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액가스비라는 게 뭐였나요? 기억나십니까? 액가스비라는 건 리터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수량, 가스량이 되었어요. 그러니까 들어오는 가스량 대비 얼만큼 물을 뿌려줄 것인가, 이런 얘기인데, 결국은 벤츄리 스크러버 기준으로 봤을 때 0.3에서 1.5리터 퍼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운용이 가능했었죠. 그럴 때 적게 쓸 때가 있고 많게 쓸 때가 있다고 했었습니다. 얘처럼 지금 많게 필요로 할 경우에는 무엇을 할 때 이렇게 합니까? 이런 얘기니까 들어오는 가스가 고농도 혹은 고온, 점착성 혹은 뭐 폭발성, 대용량 이럴 경우에는 1.5리터 퍼 세제곱미터로 운영을 해야 한다, 이 정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 분진 입자가 소수성, 물과 안 친하다는 얘기인 거죠. 분진의 입경이 좀 작거나 분진의 밀도가 좀 작고요, 농도가 좀 높을 때, 분진 입자 자체의 점착성이 크거나 온도가 좀 높을 때 물의 양을 좀 더 늘린다, 이렇게 서술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유해가스 흡수장치에서 흡수액이 갖추어야 할 조건 6가지를 쓴다고 돼 있죠. 재생이 용이해야 한다 등으로 기재하되,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항상 예시를 하나 줄 때가 있습니다. 그 예시는 정답에서 제외하시고 나머지 걸 쓰시는 거예요. 흡수액이 구비해야 된다는 거였죠. 아까 어떻게 한다? 비비빅을 내가 다 흡수했다. 그래서 비비빅 독점가용 휘하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, 여기 정리 한 8가지 있고 이거 암기하시면 얘를 떠올리면 뭐 요거 다 적을 수 있을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. 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충전탑에 들어가는 충전물의 구비 조건을 4가지를 쓰래요. 그 안에 충전물들이 충전탑 내에 쌓여 있을 텐데, 그때 필요한 것들, 뭐 여기에는 이제 내식성, 가격이 싸야 한다, 비표 면적이 커야 한다는 제외하고 쓰래요. 그러면 몇 가지가 있을 테지만, 일단 충전물 간의 일단 밀도, 간격 밀도는 어떨까요?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좋은 거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없죠. 공급률이라는 건 조금 컸으면 좋겠다는 거고,
그 다음에 비중 없나요? 네, 비중 같은 것들은 조금 가벼워야 좀 좋다는 거고, 뭐 여기는 내식성이라고 돼 있지만 당연하게도 이제 내열성 이런 것도 좀 필요로 하죠.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들도 들어가니까 그 안에 열에 잘 견디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열성 이런 것도 갖춰야 되고, 그 다음 뭐 내알칼리성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이런 것들 필요로 합니다. 또한 충전물 자체의 어떤 압력 손실 같은 것, 얘로 인해서 발생되는 압력 손실은 적어야 한다. 이런 것들 기재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공급력 클 것, 압력 손실 작을 것, 충전 밀도가 클 것, 그 다음에 내구성이 강하다는 얘기가 부서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기기적인 어떤 강도를 가져야 한다. 이런 측면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충전탑의 어떤 장단점을 2가지 정도씩 기술하래요. 이거는 앞에 단탑과 비교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일단 충전탑은요, 단탑에 비해 홀드업이 좀 작아요. 또한 단탑에 비해 압력 손실이 작아요. 그럼 요것만 해도 좀 괜찮고, 그 다음에 분무탑하고 충전탑을 비교했을 땐 분무탑보다는 효율이 좀 더 좋았던 거죠. 이런 것들을 좀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? 이런 것들. 포정탑이나 이런 거 했고, 가스량 변동의 어떤 적응성이 좋다. 이 정도 장점 쓰시고, 단점은 이 정도 돼 있습니다만,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탑에 비해 이렇게도 서술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,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 정도 쓰실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요, 유해가스 처리 방법 중 흡수 처리 방법의 장점 3가지. 이거는 이제 또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. 그래서 요거까지만 그냥 이제 뭐라 그러죠? 답안만 좀 참고로 봐주십시오. 처리가 낮다가 아니라 처리 코스트가 낮답니다. 처리 코스트가 낮고 집진과 냉각 겸할 수 있고 가스 처리 속도 좀 빠르다. 물을 쓰는 것은 항상 뭡니까? 장치를 좀 간소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죠. 그 다음에 충전탑에서의 부하점과 편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세요. 부하점은 앞에서 설명 한번 드렸고요. 편류 현상이라는 건 이제 충전탑 내에서 충전물하고 그 다음에 가스랑 충전탑 내에서 물과 가스가 잘 만나지 못하고 충전탑 내의 물이 한쪽 방향으로만 편류해서 흘러내리는 현상들을 말하는 거죠. 그래서 그것들은 처리 대상 가스 및 흡수액이 탑 내에서 균일하게 흐르지 못한다. 여기까지만 적으셔도 됩니다. 쏠림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처리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편류 현상을 조금 방지하고 싶으면 지금 유입되는 가스의 한 40에서 70% 정도로 조금 줄여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것도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.